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올해 주식시장을 주도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개인 투자자이죠. 자, 올해 개인 투자자의 투자자금 순증,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의 순매매와 고객 예탁금 증가한 규모를 합친 금액이요, 100조 원을 넘어갔습니다. 와, 어마어마합니다. 박수 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개인의 매매가, 개인의 자금이 2021년에는 더 크게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왜 이런 예상을 하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밀물처럼 추가적으로 들어오게 될 경우 시장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단순하게 상승한다? 이런 관점으로만 보는 것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시 토크 내용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고 보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여서 오늘 소품 하나 준비했습니다. 반짝반짝반짝. 오, 기쁜 마음으로 오늘 증시 토크 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따끔따끔한데 계속 이렇게 하고 할까요? 그냥 이렇게 하고 하죠.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자, 올 한 해 개인 투자자의 자금 순증은 100조 원에 이릅니다. 이건 역사적인 선례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상 최대 규모고요. 인플레이션 감안한 여러 가지 증시 성장한 것을 감안했을 때 과거 IMF 때 비슷한 상황이 있긴 했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순증 규모는 역대급입니다. 와,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자, 개인의 순매매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65조 원에 이르렀고, 개인의 고객 예탁금 증가는 35조 원에 이릅니다. 이것을 합친 개인 투자자금 순증은 100조 원입니다. 와, 매달 자, 막 5조 원, 어떤 때는 7조 원, 8조 원, 3월에는 23조, 8월에도 20조, 그리고 이번 12월 달에도 6조 원의 개인 투자자금 순증이 유입되면서, 와, 이게 정말, 이거 깜짝 놀랐어요. 그도 그럴 것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조금 일이 있으면 자금이 빠져나가가지고 부동산으로 향하던 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증시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더 공격적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시장을 떠받치고 끌어올리고 모멘텀을 만드는 효과를 가져다 줬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자, 올해부터 해서 한국의 투자 문화에 큰 변혁이 발생한 하나의 원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우리의 투자 문화에서는 절대값이 부동산이죠. 부동산이 절대값이다 보니까 부동산 쪽으로 웬만하면 돈이 흘러가요. 주식시장은 아이고 저기 도박하는 데네 이런 식의 분위기였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억제책들이 부동산 주변에 팍팍팍팍팍팍 바뀌다 보니까, 자,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들도 있지만 그 돈들 중에 상당 부분이 주식시장으로 그 물기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자, 올해 초에 그 모습이 나타났고, 코로나 팬데믹이 이게 위기가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되면서 물기를 거의 뭐라고 할까, 이 옛날에 한강에 보면요, 준서라는 바지선들이 있었어요. 모래 퍼내는. 거의 그 수준으로 주식시장으로의 물기를 막 퍽퍽 밑을 파가지고 더 넓히고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와, 엄청난 자금의 물길이 들어오게 됐죠. 자, 그런데 올해 그 어마어마한 개인의 투자 자금 중에 상당수는 자금 규모가 큰 분들도 있겠지만 동학개미 운동 속에 주식을 시작한 우리 주린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도 상당합니다. 자, 이분들의 자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맛보기 수준이에요.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몇 억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소수에 불과하죠. 자, 그래서 보통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실 때는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좀 미미한 수준, 내가 손실이 나더라도 그냥 수업료 냈다 생각하지 요 정도 수준의 투자금으로 시작을 하는데, 자, 이 과정 올해를 거치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자신감도 붙게 됩니다.
자, 과거 선례를 보더라도요, 과거 역사 속에서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신감이 붙게 되면 투자 증액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투자 증액이 어떻게 일어났냐?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감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 단위가 한 자리씩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몇백만 원 단위로 투자하신 분이시라면 천 단위, 억 단위로 커질 수가 있어요. 아마 지금 벌써 그렇게 계획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투자금 단위가 한 자리씩 늘어나게 되면요, 이때부터는 그 투자자 본인의 투자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규모로 할 때는 뭐 잠깐 동안에 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수업료 냈지 이렇게 생각하던 것이, 작은 하락률이 발생해도 이제는 월급 단위의 손실 또는 연봉 단위의 손실 또는 무슨 전세보증금, 뭐 월세보증금 단위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투자자분들이 이게 심리적으로 견딜 수가 없어요. 투자 금액을 증액한 것은 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했지만 막상 현실 속에서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심리적으로 패닉 상태가 오게 됩니다. 이게 과거 선례에서 많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2000년 초반에 IMF 때부터 2000년 초반에 주가 지수 한번 보세요. 아마 이게 옛날 옛적 일이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뭐 올랐다 내렸다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루하루를 감정이입을 해서 한번 봐보십시오. 아마 거의 뭐 이거 뭐 진짜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하루 전 종목 상한가, 하루 전 종목 하한가, 뭐 이런 식의 상황이 뭐 IMF 이후 2000년 초반까지 반복이 됐어요. 예,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거나 투자를 증액한 후에 심리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2021년 이후에 개인의 유동성의 유입은 증시에 모멘텀을 줄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증시 하락 시 하락 모멘텀을 가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개인의 자금이 유입되는 게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좀 어느 정도 기관이나 외국인이 좀 뭐랄까 버퍼 완충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관이나 외국인은 어떨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요. 일단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11월 이후 이제 컴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게임에 나오는 멘트처럼 컴백 뭐 이런 멘트 하는 게임 있지 않습니까? 뭐였지? 스타크래프트였나요? 컴백했어요. 어쨌거나. 자, 외국인 투자자가 컴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달러 가치가 급락하는 상황입니다. 이건 이제 거의 고착화되어 있어요. 이 상황에서 원화 가치, 제가 여기 오타를 냈네요.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는 요 상황이 고착화되면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수세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작년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 관점에서는 한국은 모멘텀이 없었어요. 좋은 거 알겠어, 저평가된 거 알겠어, 하지만 모멘텀이 없네 했지만, 올해 전 세계적으로 거의 탑 수준의 모멘텀을 만들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는 명분을 가졌다. 한국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명분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은 간헐적으로 통통통통통 다시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좀 기대를 좀 낮추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왜냐하면 일단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 연기금, 투신 이렇게 세 개를 중요한 수급 주체로 볼 수 있는데,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 매매 자체의 특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융투자 자체가 이제 프랍 트레이딩을 통해서 자기 매매도 많이 하고, ETF나 ETN 뭐 유동성 공급자 또는 그 ETN 상품 설계 등 관련해 가지고 연계된 매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금융투자 자체의 매매를 특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연기금이 있을 텐데, 연기금은 지금도 열심히 국내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왜냐?
연기금의 절대값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은 열심히 팔아야지만 되는 상황입니다. 주식시장이 올라갈수록 국내 주식 비중을 맞춰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국내 주식 비중이 17.3%인데 이게 내년에 16%대 중반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국내 주식 더 덜어내야 돼요. 그래서 연기금은 기대할 것도 없고요. 마지막으로 투신이 남아있는데, 자, 투신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펀드 자금이 얼마 전에 유입될 듯 하다가 정체에 들어갔어요. 이 부분을 보고 펀드 자금 다시 유입된다? 그래, 개인이 간접 투자로 다시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저도 순간 했었는데, 펀드 자금하고 투신권 쪽은 약간 어려운 게 있어요. 왜냐면 개인의 직접 투자가 매우 강력합니다. 2000년대 중반의 간접 투자 분위기하고 전혀 틀려요. 개인의 직접 투자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투신권으로의 자금 유입이 생각보다 더디거나 예상 밖의 뭐랄까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펀드 자금이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내년 중후반 정도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로 미지수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기관은 기대하지 말자. 외국인은 그나마 그래 뭐 11월 12월에 보여줬던 것처럼 어느 정도 버퍼를 만들어 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지만 외국인의 매매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관 아예 없습니다. 뭐 예전에 명성이 자자했던 그 시절, 예전의 외국인의 매매 행태에 비하면 아마 그렇게까지는 강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기관은 아예 정체도 보이지도 않을 거고요. 자, 이러한 부재 속에서 개인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올해처럼 내년에도 개인이 주도하는 시장이 계속될 텐데 이때 한 가지 고려하실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변동성 확대를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3월부터 해서 9월까지 9개월 동안 12월까지 시장은 정말 강력하게 상승했고 큰 변동성 없었습니다. 8월에서 10월 폭락 있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그거 진짜 순하게 넘어간 거예요. 정말 순한 겁니다. 자, 앞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의 자금입니다. 더 증액된 자금이 들어오게 되고 그 자금은 개개인 투자자 개개인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증액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단 이야기는 상승하면 나 빨리 달려들어야 돼 하면서 추격 매수하면서 시장을 폭등시킬 수 있고, 반대로 시장이 하락하면 아이고 내 돈 이거 뭐 월급 날라갔네, 연봉 날라갔네 하면서 폭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 속에서 시장은 유유히 자기 갈 길을 갈 것으로 보는데, 자, 올해 3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시장이 뭐 이런 식으로 상승했다면 내년에는 뭐 상승하더라도 막 이런 식의 그런 형태의 숨가쁘게 들쑥날쑥하는 그런 시장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마음속으로 좀 단단히 각오하시고 2021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증액하시려고 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돼요. 괜히 내가 수익 냈으니까 나는 왕이야, 난 천재야 뭐 하면서 가볍게 생각하고 투자 증액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오셔야만 합니다. 자,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 보내고 12월 30일 마지막 거래일이죠. 이날 저녁 7시부터 9시에 올해 마지막 송년 세미나인 저의 90일차 정기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참가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그 세미나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 방법에 일치하신 분들, 그 어떤 그 조건이 있는데 그 자세한 공지사항에 제가 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무슨 증시가 기다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세미나 자료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드리면서요.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고 내일 크리스마스라고 제가 한번 이렇게 반짝이하고 예, 오늘 증시 토크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따끔따끔해요. 이거 뭐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 갑자기 이거 웬 반짝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예, 크리스마스 기분 내봤습니다. 예, 재밌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휴 보내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신나는 기분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